자, 6일차는 듣기 이 부분입니다. 듣기 이 부분은 인터뷰 내용, 자이팡이라고 하죠. 예, 인터뷰 내용을 듣고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질문은 5개, 5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지문이 좀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행자 질문도 이 4개에서 6개 정도가 나오는데 질문이 바뀔 때마다 좀 텀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주의한다기보다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하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진행자가 아니라 진행자 질문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진행자 질문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뷰가 끝나야지 뒤에 마지막에 질문 5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기억했다가 질문 두고 답하는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보통 이 진행자의 질문이 실제 문제로 이어지는 확률이 70%가 넘어요. 그럼 5문제 중에서 적어도 3문제 이상은 이 진행자 질문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진행자 질문만 들어도 내가 보기를 보고 있다면 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행자 질문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들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인물 정보. 자, 인물 정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게스트일 수도 있고 게스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인물들의 정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인물이 뭔가를 좋아했다, 좋아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희망하고 있다, 이런 직업이었다. 그러니까 좀 보기가 일단 다양해요.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걸 바라고 있다, 저런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인물 정보 문제인데, 그래서 인물 정보는 진행자가 힌트를 주기도 하고 게스트가 스스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순서에 상관없이 좀 기억을 해달라, 주의 깊게 들어보자 라는 뜻이 되고요. 세 번째는 호칭입니다. 호칭이란 건 별명이죠. 별명. 보통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대중들은 뭐뭐라 부른다, 일반 사람들은 뭐뭐라 부른다, 친구들은 뭐뭐라 부른다, 매체들은 뭐라 부른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거의 나온다고 할 정도로 100% 나온다고 할 정도로 호칭이 나오면 보통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곤충이나 이 동물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곤충이나 동물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했던 말이라고 할게요. 했던 말이 도대체 뭐냐? 예, 게스트가 옛날에 뭔가를 말했었어.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 뜻은 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자가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이 이럴 때 이렇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미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인용글이죠. 인용글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런 데서 이런 글을 썼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진행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 슈어, 팅 슈어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4가지, 주의해서 들어야 4가지. 1번 진행자의 질문, 2번 인물 정보, 3번 호칭, 4번 했던 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고 이제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운동선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운동선수인데 우리가 운동선수임을 알 수는 없잖아요. 먼저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보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문장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정말 운동선수에 관한 인터뷰가 맞는지. 1번 A. 可为自己争得荣誉. 자, 자신을 위해서 영예를 쟁취할 수 있다. 커를 썼어요. 커의 줄임말이죠. B. 能强身健体. 자, 원래 지엔이 이제 한 단어고 시언티가 한 단어죠. 예, 근데 이렇게 썼네요. 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장선지엔티, 예,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또 너무 썼네요. 受家人熏陶. 熏陶 6급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향이에요. 영향이다. 그냥 영향이 아니라 무슨 영향? 좋은 영향. 이런 걸 이제 빠위츠라고 하는데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여기는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보기가 다 할 수 있다가 있으니까. D는 아니라서 할까 또 넣을 썼어요. 使人不断挑战自我. 사람 뭐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일단은 다 할 수 있다 뒤에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할 수 있어서. 이런 뜻이 되거든요. 답은 뭐뭐를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질문이 왜 이거를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영예를 가진다든지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스포츠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이 스포츠를 왜 하는가? 이럴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게 뭐냐면 C에 있는 가족의 좋은 영향을 받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가족이 스포츠인이 아니고서는 좀 잘, 그쵸? 연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좀 줄입시다. 꼭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왜 이런 것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볼게요. A. 训练很艰苦. 훈련이 아주 고생스럽다. 艰苦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고생스럽다. 그 다음에 B. 规则太复杂. 규칙이 복잡하다. C. 需忍受孤独. 쉬는 쉬야의 줄임말이겠네요. 忍受 참아내다, 孤独 고독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D. 体力消耗大. 자, 消耗하면은 우리 보통 소모죠, 소모. 체력 소모가 크다. 이건 100% 운동 종목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훈련이나 규칙이란 말을 썼고요. 체력 소모가 크다라는 데 보면 어떤 운동종, 이 운동 종목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고독함을 좀 참아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측되시죠? 다음 보기 보실게요. 자, 3번을 보시면요. 父母要求 타 투이. 자, 여러분들 투이란 단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인터뷰 내용에서 운동선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은퇴란 단어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은 요구를 했어요. 그녀가 은퇴하기를. B는 找不到教练, 找不到好教练, 좋은 코치를. 역시 마찬가지죠. 운동선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면 教练, 코치는 잘 나와요. 그래서 좋은 코치를 찾지 못했다. C. 技术落后, 기술이 낙후되었다. 기술이 낙후됐다. 뒤처졌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뭐 운동 종목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는 自身状态下降. 자, 下降은 이제 뭔가 자신의 상태가, 지금 몸 상태가 떨어지다. 뭔가 하락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인물에 관한 현 상태? 현 상태 정도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상태가 지금 요즘은, 어떤, 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자꾸 은퇴를 하라고 해요. 아니면 요즘 좋은 코치를 못 찾고 있어요. 요즘 기술이 자꾸 뒤처지고 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상태 정도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을 보겠습니다. A. 富有智慧. 자, 富有 하면은 부유하다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징제生动. 자, 징제가 뭐냐면 줄거리예요. 네, 생동합니다. 줄거리가 나왔단 말. 줄거리란 말을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소설 내용이나 영화 내용, 드라마 내용 이런 내용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혹시 지금 소설에 관한 내용인가? 소설의 지혜가 충만하다? 뭐 줄거리가 생동감 납니다. 아니면 드라마에 관한 내용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C를 봤더니 辞藻华丽. 즈자오. 단어, 어려운 좀 단어처럼 보이는데, 단어는 그냥 문체예요, 문체. 우리가 문체라고 하면 글을 얘기하는 거죠. 글이 화려하다는 뜻이거든요. 100% 이것은 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소설 같은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취의 시조. 아주 재밌다. 재미가 충만하다. 넘친다는 뜻이니까, 제가 추측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추측이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보기 볼게요. 자, 마지막 보기 보시면, 是出于对胜利的渴望. 자, 초이란 단어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독해 일부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보통 심정이 나와서 어떤 심정에서 나왔다. 앞에 있는 뭐가? 행위가. 그럼 벌써 행위가 추측이 되죠. 그쵸? 이건 행위에 관한 문제구나. 이런 행위 왜 하세요? 하면 추위 뚜이胜利的渴望. 승리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B. 想迷惑对手. 미호하면 원래 미혹하다, 매료시키다는 뜻인데요. 상대방을 매료시키고 싶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라면 아마도 정신 못 차리게, 그렇죠? 나에게 빠져들게, 못 차리게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는 是为了发泄不满. 자, 发泄 배출하다, 不满 불만. 불만을 배출하기 위해서 是为了 하면 목적을 나타내죠. 뒤에는 对比赛 불이. 시합에 불리하다. 시합에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합이 안 좋다. 역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A와 B, D 다 이제 행위가 나왔을 때 이런 행위를 왜 하십니까? 했을 적에 왜 하십니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행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승리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합에는 이롭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 지문을 좀 보면서 이것들, 보기 본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진행자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 질문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你为什么会对网球有着如此大的热情? 아, 언급을 했네요. 종목을 对网球, 테니스죠. 당신은 왜 테니스에 이렇게나 큰 열정이 있을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기 기억나세요?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에게 영예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아니라 할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网球是一个可以让你不断挑战自己的项目让你不断挑战自己 끝났네 그쵸?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실제 질문을 모르지만 진행자의 질문에만 맞춰도 답을 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제가 실제 문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책을 펼치고 있는데 1번 보시면 你的为什么会对网球充满热情 그쵸? 뭐 말만 다르겠을 뿐이야. 살짝 표현만 다르겠을 뿐이지 같은 질문. 당신은 왜 이렇게 이 테니스 열정이 큰가? 요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이 해결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2번도 질문을 좀 볼게요. 网球这项运动的艰难之处在哪呢? 艰难之处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 테니스라는 종목 운동의 이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운동에 관한 내용이라고, 운동에 관한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니까 여자도 뭐라고 얘기냐면, 网球是一项非常孤独的运动. 자, 실제 문제는 뭐였냐면, 女的觉得网球运动的艰难之处是什么? 艰难之处 그대로 썼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쉽게 나온 경우입니다. 그쵸? 예, 실제 진행자의 질문을 문제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벌써 C였나 봐요. 그래서 C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질문도 볼게요. 你眼下面临的挑战是什么? 眼下는 지금을 얘기합니다. 面临 맞닥뜨리다. 당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부모님이 은퇴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코치를 찾지 못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낙후되고 있다. 마지막은 신체 상황이 지금 뭐하고 있다? 하락세를 타고 있다. 아까 우리가 현 상태를 추측했었단 말이야. 현 상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이라는 것은 문제점. 그렇죠?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실제 답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자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自身状态在下滑. 자, 요거 핵심이 뭐냐면 시야화를 알아듣느냐요. 시야화는 화가 미끄러지다잖아. 우리가 보통 화쉐. 우리가 이제 스키 타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시야화는 아래로 미끄러지는 거니까 하락세를 타는 거야.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뭐한다? 하락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부분에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D가 되겠죠. 그렇죠? D에 있는 내용이 自身状态下降. 그래서 시야장과 시야화가 같은 뜻이라는 거.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那你最喜欢的书是什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가 책이라고 힌트를 얻었던 이유가 칭지에란 단어와 츠자오란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죠? 문체와 줄거리. 여자가 뭔가 좋아하는 책이 있나 봐요. 대답본을 봤더니 有一本书叫遇见未知的自己我特别喜欢这本书虽然没有华丽的文字但是充满智慧没有华丽的文字 文字가 츠자오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자는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였다? 充满智慧 지혜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아까는 충만을 안 쓰고 뭐 했었죠? fuyo.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역시나 똑같은 단어를 쓰진 않아요. 물론 쯔후이란 단어는 그대로 나왔지만 fuyo 쯔후이랑 충만 쯔후이가 같은지를 아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자 질문과 실제 문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실제 문제는 뭐냐면 你的认为遇见未知的自己这本书怎么样? 아예 질문 자체는 좋아하는 책을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여기에 이 위지엔未知的自己라는 이 책은 어떻다라고 여깁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 남자 진행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你的丈夫江山却说 아까 기억나세요? 이 부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서 들어야 될 내용 마지막 했던 말. 꼭 게스트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었죠. 이분이 여자잖아요, 지금. 게스트가. 이 게스트의 남편인 지앙산이 오히려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你情绪波动是因为对胜利的渴望，这是一件好事. 자, 是因为 뒤에 원인입니다. 그리고 情绪波动이란 단어가 직역을 하면 그냥 정서 파동인데요. 파동이라는 단어는 물리 뜻으로는 파동이지만 우리가 보통 감정 상태를 얘기하면 기복을 얘기하는 거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波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감정 기복은 무엇 때문이다? 승리에 대한 갈망 때문인데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실제 질문이 뭐냐면 你的丈夫怎么看待他在赛场上的情绪波动? 여자의 남편은 그녀의 경기장에서의 감정 기복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럼 이미 대답은 나왔어요. 뭐? 승리에 대한 갈망. 아까 실제로 보기에도 뭐가 있었다? 승리에 대한 갈망에서 나왔다가 추위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거는 오늘은 거의 100%네요. 그렇죠? 진행자의 질문과 실제 질문이 일치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자의 질문만 잘 들어도 보기를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사실 운동선수에 관한 인터뷰다. 이래서 질문들, 유사한 이 운동선수에게 잘하는 질문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터뷰를 들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특히 진행자 질문, 오늘 진행자 질문에 맞춰서 보기를 보는 방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6일차는 독해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저와 함께 독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독해 이 부분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소재를 파악할 것. 소재.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을 다 해석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단어를 넣어서 넣는데요. 자, 물론 이런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재만 파악하고 두 번째, 그럴 능력을 키울 시간에 뭐부터 보자. 예, 보기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보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독해 이 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재와 보기를 알았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품사별로 이 보기의 품사가 이런 품사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 이런 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들을 보니까 밑줄 친 부분 앞에 또 시관. 예, 시관이 원래 습관이라 명사지만 또 뒤에 왔으니까 익숙해지다라는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시야가 나온 거 보니까 이 동사와 쓰인 보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처추앙 하면은 차창. 차에 달려있는 창문을 얘기하는 거죠. 토치. 뭐죠? 예, 공기를 환기시키다. 이 부분만 볼게요. 그럼 소재가 지금 두처시, 차가 막혔을 때 지금 뭔가 차창에 관한 내용, 환기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만 소재를 파악하시고, 소재 파악했습니다. 소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기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A는 바라고 나왔어요. 바는 뽑을 발자예요. 우리 보통 발탁하다, 발췌하다 할 때 그 발자인데, 예, 중국어로는 바야, 이를 뽑다, 바차오, 풀을 뽑다. 그 다음에 쉔바, 선발하다는 뜻의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 자, 차이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거나 붙여놓은 거, 아니, 우리가 뭔가, 딱 붙여놓은 것을 떼어낼 때, 아니면 해체시킬 때, 요럴 때 우리가 차이를 쓰는데, 만약 HSK가 나온다면, 차이 방즈, 집을 허물 때도 써요. 그러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조립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허물 때, 차이 방즈.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조립해놓은 걸 뜯어낼 때, 그때 차이카이, 붙은 것을 뜯어낼 때, 차이카이. 자, 야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들어 움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흔들어 움직이다. 물론 이제 보통 흔들어 움직이다 하면은 뭐에 많이 쓰냐면 우리가 야오군 이러면은 우리가 뭐 라콘을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를 때 야오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뜻으로는 흔들어 움직이는 게 약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든지 손을 우리가 양옆으로 흔든다든지 요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야오토 하면 고개를 흔든다는데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오토, 고개를 흔든다. 고개를 흔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단 말 있잖아요. 끄덕이면은 동의를 나타내죠. 그럼 얘는 동의하지 않음. 즉 뭘 나타내냐면 부정. 난 싫어. 아니, 그렇지 않아. 요런 개념의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처추앙이랑 쓰여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하고는 좀 잘 안 맞죠. 지금 차 중에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창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 차들을 보면은 이 차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보통 창문들을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오 처추앙이란 말이 생긴 거야. 물론 이제 차창을 위로 올리면 야오상 처추앙이 되겠고, 만약에 차창을 내려서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면은 야오시악
처추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죠? 자, 마지막 단어까지 볼게요. 일단 타오 하면은 손이나 도구를 꺼내다는 뜻인데 타오치에 돈을 꺼내다, 타오쇼지 휴대폰을 꺼내다. 보통 어떤 총셔머셔머 띠팡 어떤 장소, 주머니 같은 거겠죠? 주머니나 이런 가방 같은 그런 장소에서 요걸 꺼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호로는 타오추를 많이 써요. 그래서 타오추쇼지, 타오추치엔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까 소재가 차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응하는 목적어가 차창이고 차가 막혔을 때 환기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환기를 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오시아 처추앙 정답 몇 번?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밑줄이 무엇이랑 쓰이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만 보는 거지 전체 내용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해드리자면 수부즈, 자 수부즈는 뜻밖이라는 뜻인데 뿌즈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뭘 모른다? 위에 문제죠. 문장이죠. 뭐 할수록 A 할수록 B하다. 그러면 위에시 A일수록 두처 연중의地方 차가 막히는 곳이 심한 곳일수록 우란 지수 위에 가 오염 지수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럼 형용사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 예가 나왔는데, 형용사는 역시 책에 제가 뭘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놨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형용사 뒤에 더가 있잖아요. 지금 예문처럼, 예문 보면 지금 형용사 뒤에 뭐가 있어요? 밑줄 뒤에 더가 있는데, 이 더가 있는 경우는 뒤에가 명사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인가? 두 번째, 형용사는 수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가 어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형용사하다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주어랑 호응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가 독특한데요. 재밌는 건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형용사가 수로로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많이 밑줄이 쳐져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6급 독해 이 부분에서는 부사는 문제로 잘 나오지 않아요. 가끔 이름절 특이한 부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합으로 쓰이는 부사만 나오고 일반적인 부사들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비슷한 어감의 형용사를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은 1번 유형이죠. 자, 그럼 단어부터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A. 잔신. 자, 잔신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읽어서 참신하다는 개념을 쓰는데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참신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참신한 세차, 참신한 차 요렇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잔신은 참신하다보다는 기존에 없다, 완전히 새롭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없던의 개념이 되겠어요. 기존에 없다. 비슷한 개념 뭐가 있냐면 C에 있어요. 신잉. 이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참신하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이란 뜻인데, 차이점은 잔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면적인,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신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개념상의 참신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차, 보지 못했던 완전 새차야. 그러면 잔신더죠. 왜냐하면 외관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발상, 디자인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시닝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개념상이 많이 쓰고, 얘는 사물 외관, 표면상으로 많이 쓴다는 거. 그 둘의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치미아오인데, 뒤도 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메이미아오. 자,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6급에서 정말 많이 나온 단어가 이 미아오예요, 미아오. 미아오는 묘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가 일단 들어가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것에만 써요. 뭐라고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것에만. 그 중에서도 치미아오는 기발하고 독특한 이 창의적인 기발함에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치미아오더 샹샹리, 기발한 상상력, 요런 것에 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감탄, 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요럴 때 우리가 치미아오더 샹샹리. 메이미아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들었을 때 정말 와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에 뭘 쓴다? 메이미아오를 써요. 보통 풍경이나 목소리에 많이 써요. 자, 이제 소재가 뭐냐면 파니예요. 파니가 뭐냐면 통역이란 말이에요. 통역, 번역, 둘 다 좋습니다. 통역, 번역이야. 근데 통역, 번역인데 얘가 뭐라고요? 똥시 어떤 똥시? 그럼 통역이 어떤 물건이냐를 설명하는데, 자, 통역은 생각해 봅시다. 통역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를 필요한 언어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필요한 언어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국어를 한국어로 아니면 한국어를 일어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이란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있는 것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뭐뭐는 아니다. A씨.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있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재가 통역이니까 그래 기존에 있던 거 없던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치미아오와 메이미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치미아오는 창의적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독특한 것을 쓴다고 했었어요. 독특한 거, 상상력이나 뭔가 만들어낸 거. 그리고 메이미아오 같은 경우는 보고 듣는 것에. 하지만 자, 통역이 물론 이제 듣는 거긴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언어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이미아오보다는 어디에? 치미아오에 힘을 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一位著名翻译家程主出翻译是在第三空间创造更땡땡的东西. 한 유명한 번역가가 일찍이 번역은 제3공간에서 더욱 뭐뭐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제3세계에서 말한 거, 훨씬 더 기발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통역 번역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게끔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새롭게 기발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돼야지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를 볼 텐데요. 명사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동사가 밑줄 돼 있으면 명사랑 맞잖아요. 거꾸로죠. 그러면 명사절에 명사가 들어가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이 명사와 호응하는 동사랑 호응이 되는지를 좀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으로 쓰이는 아예 한 말처럼 고정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명사가 있다면 앞에 땡땡 명사 혹은 명사 땡땡. 예를 들면 혈액순환은 슈에이의 쉰환. 그러면 본문에 이 지문에서는 슈에이가 나와 있고 밑줄 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밑줄 쳐져 있고 쉰환이 나와 있을 수 있을 때 혈액을 넣느냐 순환을 넣느냐 이런 식의 조합 단어를 묻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일단 소재를 봐야 되는데 소재가 첫 번째 큰 단어가 다운표가 잘 모르는 단어이겠죠. 그럼 얘는 놔둬놓고 시즈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다운표 A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서 뒤에가 의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의미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어디 속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했더니 짜이중을 가로쳤더니 가오스 후어저 뭐 비쌀 시험이나 시합에 쓴다라는 거죠. 일단 그걸 기억하시고 단어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단어를 안 봤네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쯔쉬 질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공질서 이런 질서 맞아요. 그 다음에 밍츠 자 밍츠는 석차죠. 석차는 시합이나 시험의 성적 벌써 답 나온 거죠. 세 번째 정쉬는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소재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 츠쉬는 일, 선후, 순서, 차례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어떤 순서,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순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 소재는 밍리첸 마오가 분명히 소재이긴 한데 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이 뭘 가리키냐면 시합과 시험 중에 그러면은 일단 밍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카오치엔. 요것만 봐도 또 A, B가 맞겠네요. 뭐냐면 카오치엔이란 말은 제일 앞에 기댄다. 누굴 얘기한다? 1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석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의 유래를 한번 봅시다. 춘추 시치 추거 싱준시 초나라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가 행진을 할 때 요런 쥐저 마오 땅 치즈 무슨 말이냐면 마오가 뭐냐면요. 우리 벼 같은 거 있죠. 쌀 나오는 벼 같은 게 벼 종류의 띠라는 식물이에요. 식물. 만약에 이게 제가 벼가 저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물 벼라고 칩시다. 막 이렇게 막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띠를 식물이잖아요. 근데 깃발이 없어서 이 띠를 가지고 이거를 뭐로 삼았다? 깃발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기수는 어디에 쓰죠? 그렇죠. 제일 앞에 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말이 생긴 거야.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즉 1등을 우리가 밍리前마오로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走在队伍最前面这就是前毛最初的意思. 그래서 대열의 제일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前마오의 최초의 뜻이다. 前마오라는 것은 1등을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어휘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있고 자꾸 소재와 연관시켜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 혼합해서 문제로 봤는데 예제로 나왔는데요. 한번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나 제가 바로 해석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기만 좀 정리를 하고 소재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보기를 보면 보통 이 부분의 보기의 단어는요. A, B, C, D가 있으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적게는 3개가 나오고요. 많게는 5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5개 혹은 3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평균적으로 4개 나오는데 굳이 5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보통 2개 이상, 물론 이제 3개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 이상만 맞아도 그 알파벳 들어간 보기를 고르시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좀 피하고 어떤 것을 내가 구분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밑줄 뒤에 거를 보면은, 자, 첫 번째는 펑정과 호응하는 뭘 찾는 거죠? 동사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 펑정은 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땡땡 이수, 요번에는 예술과 결합하는 명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총요 원즈 땡땡 쯔진. 자, 언제부터, 여기가 이제 언제부터 쯔진, 지금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문자 설명이 있고부터, 문자 기록이 있고부터, 문자 응용이 있고부터, 어쨌든 이 4개, 얘네들도 거의 문자랑 결합하는 명사, 여기서 동사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명사 취급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를, 여기는 동사. 요 명사니까 뒤에서 수식하는 동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 뭐뭐 할 문자가 있고부터, 그러니까 설명할 문자가 있고부터, 기록한 문자가 있고부터, 그렇죠? 이렇게 응용한 문자가 있고부터, 이렇게 해서 동사, 이렇게 3가지를 찾아내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좀 빼버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물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좀 두 번째도 정리할 수가 있겠지만, 무슨 예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예술, 민간예술, 공연예술, 문화예술, 뭔가 다 되는 것 같죠. 이런 열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열은 좀 안 볼 거고,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볼 건데, 첫 번째 열 단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파시엔, 발견하다. 무슨 뜻이죠? 예, 발견하다는 이 연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뭐 꼭 연구 조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막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제 단점이 보여. 얘도 파시엔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구해서 발견하다, 이런 개념이 제일 많고요. 파밍 같은 경우 발명하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사물을 발견하는 뜻도 있지만 사물뿐만 아니라 뭘 발견하다? 정리해놨죠. 방법을 발견할 때도 뭘 쓴다? 파밍을 써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쯔조, 쯔짜오는 둘 다 우리나라 말은 제작, 제조,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둘 다 사물에도 쓸 수는 있어요. 제조업 하면 뭐 제조, D. 그 다음에 물건을 제작하다 그러면 C,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드라마 제작, 이런 거 우리나라 말처럼 그대로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HSK 나온다면 제작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제조하다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무형적인 것 중에서도 국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다. 걔가 이렇게 해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국면이라든지, 국면, 쥐면이라고 있죠. 쥐면, 예, 입구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분위기라고 하죠. 분위기라고 하면 두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들 있죠? 분위기, 치펀 혹은 펀웨이. 펀웨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펀웨이. 그래서 이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그러니까 제조하다라고 그대로 넣으시면 좀 그렇고요. 만들다는 개념으로 하셔서 저런 국면이나 분위기를 만들다, 이렇게 해서 쯔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펑정이란 말이에요. 펑정이 연이에요. 명사, 연. 그럼 당연히 연은 발견하는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발견한 뭐 새로운 식물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견한다든지 뜻인데, 연 같은 경우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파밍은 돼요. 파밍도 제가 말했죠. 전구를 발명한, 전구를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구, 그러니까 파밍 되겠고, 구체적인 물건이니까 쯔쭈까지만 쓸게요. 쯔짜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HSK 나온다면 이런 국면이나 분위기를 만들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열 가서도 뭐만 보면 된다? 예, 쇼밍하고 ing용은 필요 없고, 뭐 지자이냐 지루냐, 그럼 요 차이점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하다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문자 기록이 있고부터, 그렇죠? 기록할 문자가 있고부터,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록할 문자가 있고부터 이 연은 이미 2000년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있은 이후부터,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록이 우리나라 말로 딱 했을 때는 일단 얘가 먼저 탁 떠올리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루 같은 경우에는 신지루, 신기록인 경우 빼고는 보통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록하다로 잘 써요. 기록하다. 그래서 지루러, 지루구어. 기록했다, 기록한 적 있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기재라고 불리는 기재하다, 지자에는요, 이 어떤 문헌 같은 데 남아있는 기록, 어떤 책이나 종이 같은 데 남아있는 글 기록,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글 기록이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있었다는 소리니까 정답 답이 뭐가 된다? B.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물론 이제 보기의 단어를 다 구분한 다음에 이제 소재만 찾으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기 단어를 모른다면 이 부분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 단어를 알고 모르느냐가 네가 6급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어려워서 쉽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책에 정리해 놓은 어휘들은 저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험에 가셔야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6일차. 자, 6일차 쓰기도 5일차와 같이요. 일단 비교적 긴 문장을 줄인 다음에 다시 정말로 필요한 핵심 내용은 뭔가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남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예문 문장을 좀 볼게요. 비교적 좀 긴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시죠. 자, 앞에 있는 내용 물론 밑줄 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儿子从来没有当回事如此能干的父亲怎么会破产呢? 자, 일단 땅 호이스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땅 호이스는 문제 삼다, 중시 여기다 요런 뜻이 되거든요. 그럼 총라의 매요를 썼으니까 아들은 일단 문제 삼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 루트 넌간더 후친 어떤 아버지죠? 예, 이렇게나 능력 있는 아버지가 점모호이 포찬너. 자, 어떻게 파산할까? 파산을 해. 한 번도 문제 삼은 적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점모후이 포찬너란 말은 다시 얘기하면 부후이 포찬.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럴 리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럴 리 없어. 부후이 포찬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가 줄여야 되니까 한번 어떻게 줄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까지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 능력 있는 아버지라서 아버지가 파산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들은 뭐라고 믿는다? 아버지가 파산할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혹은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儿子相信父亲不会破产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믿는다. 아버지가 파산할 리 없다고. 혹은 아들은 믿지 않는다. 아버지가 파산할 거라는 거. 둘 다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儿子以为父亲不会破产 아들은 아버지가 파산할 리 없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편한 내용으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은 마음속 생각이에요. 왜냐면 타신시앙이라고 있으니까 보통 마음속 생각 뒤에는 이 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지오수한 타스러 예후이 개워 리우시아 이따비치에 여기서 왜 워라고 썼냐면 요거는 이제 마음속 생각이니까 당연히 그는 자기라고 지칭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것도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보여야 돼요. 지오수한 예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시예와 같은 문장이에요. 지시예가 무슨 말이냐면 설령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설령 그가 죽더라도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버지죠. 그렇죠? 그래서 개워 리우시아 이따비치에 나에게 여기니까 자식에게 큰 돈 이따비치에 하면 큰 돈입니다. 한 몫의 큰 돈을 남겨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 자, 생각을 일단 서면어 우리가 보통 설명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는 또 어떻게 여긴 거예요? 믿은 거죠. 뭘 믿은 거예요? 후치 후이 게이타 리우시아 2찬. 자, 2찬 대신에 그냥 많은 돈 헌두어치엔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그대로 나와서 이따비치엔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 많은 돈 따위를 남겨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합쳐볼까요? 그럼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파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는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남겨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둘의 말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아버지는 파산할 리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산 안 해서 그에게 돈을 남겨줄 거라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요 앞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儿子不相信父亲会破产. 그래서 아들은 믿지 않아요. 아버지가 파산할 것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중간중간에 단어를 좀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생각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연습 문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